금융 시스템과 금융시장 챕터 5. 이번 시간에는 보통 이 금융 공부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트레이딩, 홈 트레이딩 시스템 HTS라는 것을 켜서 매매를 하게 되는데, 트레이딩이 곧 매매란 뜻이죠. 그것도 예전에는 제가 이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것에 이 단어 자체를 잘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시장이 무엇인지 본질을 알게 되면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돈을 잃게 되죠, 당연히. 그리고 그것을 이제 수업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사실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공짜로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좀 더 지름길을 알려줄 수는 있어도, 어쨌든 이를테면 이런 거죠. 테니스, 축구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홍명보 같은 사람이, 박지성 같은 사람이 제대로 된 방법을 가르쳐줬어. 하지만 그 가르침을 듣고 배운 사람이 실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리고 실제로 하다 보면 이제 쓰지 않던 근육도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분명히 알려준 대로 했는데 다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뭘 모르고 있나, 이런 것을 직접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를 해서 실수를 하고 잘못해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런 선생님이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도 있겠지만, 시장이라는 대자연이 가르쳐 주는 것도 많죠. 훨씬 많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데 이제 돈을 잃는 과정 속에서 꼭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내 돈을 훔쳐가고 있다. 세력들이 있다. 그놈의 세력. 암투, 음모, 이런 게 있다. 누가 나를 다 쳐다보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눈가를 시퍼렇게 떨고 손바닥 내려보듯이 짜갈짜갈한 사람들을 막 가지고 노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기본적으로 마켓 메이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맞아, 그럴까요?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웃고 있겠지 이러면서. 근데 이런 곳이 있죠, 실제로. 이렇게 작동되는 곳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미국 주식시장, 이런 곳은요, 원래는 있었죠. 그러나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것을 이해를 해야 이제 포기하지 않게 되는 그 테크트리를 타게 됩니다. 이걸 우리 인간이 이 뇌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주물주물 해가지고 이 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넘어서 사실 상상하는 거,
그러니까 이 뇌라는 게 보통 무슨 뭐 저장 기억 장치, 하드 디스크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뇌과학이나 인체의 신비 같은 거는 정확하게 밝혀진 게 아직 뚜렷하게 있진 않지만 적어도 이 뇌라는 이 신비한 물체, 인간이 가진 뇌는 적어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드 디스크와 같은 저장 기억 장치 수준의 그런 단순한 우리의 장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하고 또 상상으로 이어지면서 이게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시면 상상력은 되게 중요하고 이것이 올바르게 가면 창의력, 그 다음에 사고력이라는 좋은 걸로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든지 나쁘게 갈 수도 있겠죠. 무슨 색으로 해야 되나? 그래요. 역시 이쪽 계통이 낫겠군. 이게 잘못 가면 망상으로 갑니다. 이건 디프레션이죠, 완전히. 이게 굉장히 사람의 미래를 완전히 180도 갈라놓는 어떤 기준 같은 게 될 수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제가 늘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강조드리는 거 관점입니다. 이게 올바르게 잡혀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돈을 잃어도 적게 잃을 수 있고 또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이게 그러니까 누구나 상식적으로 와 이걸로 돈 잘 벌려면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나 정말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누가 못 하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관점을 유지하지 못한 채 그냥 하염없이 시간이라는 소중한 황금을 마구마구 투자를 해버리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종적으로는 막 길을 돌아가다가 얽히고 설키고 가다가 결론은 음모론에 빠지고 내 돈을 누가 다 훔쳐가는 거야. 이건 불가능해. 뭐라든지. 이게 곧 뭐죠? 망상이죠.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방송을 했던 것 중에 시골국수라고 그 뭐 파생 상품으로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땄다가 돈 다 잃고 결국 자살한 사람 검색하면 나와요. 예. 이게 결국에는 뭐 우리는 이 시장에서 농락당한다 이러면서 뭐 외치고 죽었죠.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못 봐서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정말 난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그 무서운 명언 중 하나가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신이 진심으로 뭔가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매우 쓸데없는 노력이었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사람은 자살 내지는 절망한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옛 성인들이 말로 사람을 조질 때 그런 식으로 절망감을 주죠. 일반적인 협박이나 고문 이런 걸로는 사람을 못 죽입니다. 짐승들이나 다룰 수 있는 거지. 뭐 패서 뭐 다룰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은 다 짐승들인 거고 인간도 그래서 그 꼬맹이 때나 두들겨 패는 거지 다 큰 애들은 뭐 패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똑같은 겁니다. 말로 그동안 정말 쓸모없게 살아왔구나. 응? 너는 뭘 위해서 그렇게 쓸데없이 인생을 낭비했니?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물론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인생을 허비하는데 열심히 시간을 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는 사람과 나는 늦었어 라고 이미 절망하고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겠죠. 그죠?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거래 정산되고 결제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마켓 메이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거래 정산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HTS를 켰어. 거기서 어떤 A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 주식이 1,000원이야. 1,000원에 막 호가가 있어. 난 매수 버튼을 꾹 눌러서 1,000원의 거래를 체결시켰습니다. 아니, 그 체결 시스템은 대체 누가 시키는 거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지? 그 체결시키는 데까지 과거에는 브로커도 있었고 중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에 거래소가 있고, 그다음에 애초에 이 A라는 주식을 발행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발행 시장이 있고, 또 지금 이 바이 버튼, 그러니까 매수 버튼을 눌러서 내가 A라는 회사의 주식을 1,000원에 살 수 있게끔 하는 그 시장 자체를 유통시장이라고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어쩌다 며칠 지나니까 2,000원이 됐어. 그죠? 그러면 1,000원의 차익이 남잖아요. 그죠? 그래 1,000원을 벌어야 되잖아. 응? 그럼 결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누구한테 받아요? 응? 대체 누가 소유하고 있었던 A 주식을 내가 산 것이고, 응? 그리고 도대체 누가 내가 2,000원에 내놨을 때 1,000원에 2,000원에 내놨을 때 누가 또 매수 버튼이라는 걸 눌러서 사줬을까? 응? 그 결제의 공정성과, 응? 도대체 누가 그런 거래를 해주는 걸까? 등등.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치킨집 같은 거 가서 밥을 사 먹는 경우에 치킨집 사장이 있고, 이 사람이 치킨을 500원에 사와서 닭을 열심히 튀긴 뒤에 한 5,000원이라고 할까요? 한 마리에 5,000원에 팔았어. 그러면 내가 5,000원을 주고 샀어. 그러면은 사장은 그 차익인 4,500원을 번다. 이런 간단한 산수를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어째서 이 닭집 사장님 얼굴도 모르고, 즉 내가 처음에 그 A란 주식 1,000원짜리 이 주식을 누가 들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매수라는 버튼 하나를 마우스 클릭 딸깍 해서 클릭 한 방으로 그런 식으로 체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결국 내 통장으로 결제까지 해주는 놈들 대체 뭘까? 라고 여러분들은 궁금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 시장이라는 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결론. 어떤 금융시장이든지 그 시장을 살리고 싶으면 이 마켓 메이커라는 놈들을 푼다. 이거 있다가 누가 그리고 그 시장을 죽이고 싶다면 마켓 메이커를 또 회수한다.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그럴 수 있는
권력이란 게 미국에게 있었어요. 바로 이 누가가 미국이란 국가, 미국이라는 국가에게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지금은 그 권력의 주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언제부터? 대공황부터 이후, 대공황 이후부터 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진짜 제대로 된 시장다운 시장이 돼버린 거죠. 그 전까지는 이 주식시장을 만든 놈이 누구냐부터 시작해서 야, 네가 주식시장, 네가 뭔데 주식시장이란 걸 만들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총싸움도 나고, 야, 저 죽여버리면 될 거 아니야? 한마디로 폭력의 시대. 그리고 암살도 가능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인권 때문에 그런 게 없지만 대공황이 언제입니까? 1930년대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 그때는 린치, 뭐 권총 암살 이런 것들 흔했습니다. 정말 흔하디 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니 저 새끼가 왜 내 돈을 빨아갔네? 아유 승질나. 그래가지고 칼부림 나고 그냥 도끼로 찍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 막아줄 수 있는 대단한 어떤 힘이 있지 않으면 시장이라는 게 유지가 될 수가 없었던 시절이었던 거죠. 그죠? 자, 우선 마켓메이커가 누군지 설명하기 전에 오늘 다 설명할 겁니다. 이 마켓메이커가 풀려 있네. 즉 마켓메이커가 있는 것과 없는 것,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냐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그걸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가장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개별 주식 같은 거를 혹시 사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주식을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해보시거나 혹은 사보시거나 뭐 그렇게 어떤 마우스 클릭 액션을 취해 보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선물 시장이나 옵션 시장, 그런 것들을 한번 거래를 직접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느냐? 모의 트레이딩 지금은 뭐 중단됐다고 하는데 모의 트레이딩을 일단 해보시면은 바로 알 수가 있고, 또 그런 방법조차도 모르겠다고 하시면 지금 굉장히 싸게 팔고 있는데 해외 선물 강의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예약 판매 중이니까 그거를 보시면 제가 한국 거래소에서 직접 제공을 하고 있는 그 HTS를 어떻게 설치하는 것부터, 어떻게 설치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 선물 매수 매도, 즉 롱, 그러니까 매수죠. 그리고 숏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뭐 옵션 역시 롱, 숏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건지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게 지금 마켓 메이커가 풀려 있구나,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보다 더 극명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코스피 선물 시장하고 또 미국 선물 시장을 똑같이, 이 선물 시장이라고 하는 건데 한국 거랑 미국 거랑 움직임이 달라요. 차트가 우리가 보통 봉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뭐 이렇게 그리거나 아니면 뭐 음봉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국 거는 뭐
뭐 틱틱틱 이런 느낌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미국은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네. 예. 더 뭐 미친놈처럼 움직입니다. 혹시 비트코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이 가장 미쳐 날뛸 때처럼 움직이는 게 바로 미국 선물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 마켓 메이커,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스피 선물 시장보다는 미국 선물 시장에 훨씬 더 마켓 메이커들이 강력하게 돈을 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고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가 마켓 메이커고 그 다음에 누가 얼마나 돈을 풀고 있는지를, 그런 데이터 같은 것들은 절대로 명확하게 증명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추정을 하는 거죠. 사후에 밝혀집니다. 사후에. 그래서 예측이라는 게 예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지금 누가 어떤 식으로 액션을 취할 것인가 라는 것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이걸 잘못 배우면 망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만약에 돈을 잘 벌면 망상이 아니라 오만하게 되겠죠. 그리고 허세를 떨게 될 거고, 그리고 건방져질 거고. 이건 나름대로 뭐 잘못되는 거고, 뭐 좌우지간. 자, 마켓 메이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옳은 녀석인지 아닌지 또다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비트맥스, 그리고 온갖 잡다한 코인 거래소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비트맥스에서 비트코인이 있죠. 비트코인이 아니구나. XBT라고 하는 이 비트맥스에서만 거래되는 이게 곧 비트코인인데, 네, 같은 겁니다. XBT라고 하는 어떤 파생 상품을 비트맥스에서 거래할 수 있고, 이것이 곧 비트코인의 선물 거래죠. 이 녀석이 움직이는 모습을 잘 관찰을 하다 보면, 와, 장난 아니구나, 무섭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다른 잡다한 코인 거래소, 뭐 우리나라 빗썸, 빗썸도 마찬가지고, 뭐 코인원 어딜 가나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절대로 이 비트맥스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비트맥스에는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똑똑한 녀석이 제대로 된 마켓 메이커를 풀어놨다. 그래서 이 비트맥스라는 사이트가 정말로 거래를 할 만한 곳이다라고 어떤 이 참가자들, 시장 참가자들, 그러니까 마켓 테이커, 이거에 반대되는 게 마켓 테이커죠. 이거는 금융의 정석에서 다뤄드리는 내용입니다. 마켓 테이커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우리 같은 트레이더가 될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공정하고 우리는 신용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마켓 메이커를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개념이 없는 거지 같은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거래소들은 이 개념이 없으니까 그 배워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정말 거지같이 움직이죠. 네. 여기서 무슨 돈을 벌어? 이 거래소 맞아? 막 이런 느낌을 극단적으로는 그런 생각까지 들게 만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마켓 메이커가 있는 곳을 두리번 여러분들이 구경하고 싶다면 이 FX 거래소, FX 시장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가장 주력으로 활동하게 될 곳인데, Foreign Exchange의 줄임말이고, 이 FX란 말은 한마디로 환치기, 즉 환율, 선물 거래,
환율 선물 거래를 FX라고 해요. 그래서 요 녀석들은 이제 또 그 정식 거래소 통화거래소에서 그쵸. 우리 보통 우리나라의 증권사에서 제대로 된 증권사 거를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움직이는 차트를 봐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즉 여기는 거래량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시장 중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왜? 레버리지가 너무 세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시장 마켓 메이커를 풀 때 그 레버리지가 거의 무제한입니다. 네. 이렇게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보는 것이 아예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 FX는 심지어 만기일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없음. 그리고 보통 개미들한테는 레버리지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곳은 뭐 한 1000배, 뭐 경우에 따라서 5000배까지 주는 데까지 있고 막 이런 식이기 때문에 사실 거래량을 띄우고 싶으면은 우리 개인들도 1억을 넣으면 5천억 매수 막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거래량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그냥 볼 수 없게 해버린 거죠.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너무 거래량이 크니까. 그리고 여기는 뭐 한 계약, 뭐 두 계약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한 랏, 뭐 두 랏 이런 식으로 랏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또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또 FX에 관련된 강의가 금융의 정석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그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아무튼 FX 시장을 제대로 된 FX 시장을 보게 되면 거기는 이미 10년 20년 전부터 비트맥스와 지금의 그렇죠, 비트맥스처럼 움직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즉 비트코인이 있기도 전부터 이미 비트맥스처럼 움직이고 있었던 시장이 바로 FX 시장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저처럼 오래도록 한 10년이 넘은 트레이더들의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해서 이걸로 막 돈을 번다고 온갖 꼴값을 떨고 있을 때 그 차트를 열어보면 선물 사이트를 열어봐도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았던 거죠. 아니 저런 걸 할 바에 차라리 FX를 하는 것이 낫고, 저거보다 더 도박적으로 접근할 거면 코스피 옵션 시장이 있는데 뭐하러 저걸 하지? 저게 잘 뭔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다가 이제 점점 공부를 하다 보니 그것이 버블인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공매도를 해라 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게 배경입니다. 자, 마켓 메이커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시장이 움직이는지 없는지 요 시장들을 하나하나 직접 HTS를 깔아서 직접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정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 거래량이 의미하는 게 옛날이랑 많이 다릅니다. 먼저 옛날에 이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HTS 뜨는 그 아래, 그러니까 그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차트가 이렇게 있고 주가 차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아래 거래량이 픽 이렇게 있죠. 요거 볼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 아래 있는 걸 거래량이라고 하는데, 자, 이 거래량을 뭐라고 설명했는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충 한번 간단하게라도 읽어보죠.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된 총량, 이렇게 돼 있네요. 일반적으로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하는 특징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자, 여기서부터 금융 입문자들을 현혹시키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죠? 바닥권에서 거래가 폭발하면 상승 전환의 계기고, 성층권에서 거래가 폭발하면 하락 전환의 계기인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이걸 보고 또 이제 연구할 사람들이 생겼죠. 이건 이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게끔 하는
일종의 문장입니다. 그죠? 만약에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는 사람들은 이 글을 읽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거래량이 되게 중요한 건가 보다. 이게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신호가 있나 보다. 라고 책도 사고 유튜브도 보고 쓸데없는 공부도 하겠죠. 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말 쓸모없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게끔 이 인터넷과 구글, 이거 구글이잖아요. 지금 보고 계신 거. 이 구글들은 정말 우리 인간을 시간 낭비하게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주식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거래량에 따라서 늘고 정점에서 거래가 폭발한 뒤에 거래량이 죽으면서 주가가 빠지는 식의 패턴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거래량 패턴이다. 웃기지 마. 대형주는 종합지수와 무관하게 언제나 거래량이 많으며 거의 일정한 거래량을 유지한다. 대형주, 소형주에 비해서 바닥에서 거래량이 폭발하는 경우가 많다. 벌써 이런 것들에 현혹돼서 막 그런 신호를 찾으려고 시스템 트레이딩을 만든다든가 그러는 사람들이 벌써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미 수백만 명이 그렇게 골로 갔습니다. 소형주는 주가가 거래량과 동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소형주는 거래량을 중심으로 봐야 되나? 벌써 이런 생각이 나죠. 일반적으로 고점에서는 역사적 거래량을 기록한다. 등등등등. 자, 이제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읽어볼만 하네요. 주가 조작에 쓰인 부분 대부분의 종목들의 특징이 시가총액이 작고 주가 부양 기간 직전에 거래량이 갑자기 없어진다는 점이다. 조작 세력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매도 세력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유통 주식을 싹쓸이해서 이런 현상을 나타나게 한다. 역으로 생각하면 거래량이 갑자기 적어진 소형주는 주가 조작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 자, 이 문구에서 주가 조작을 하는 대상이 소형주라잖아요. 그죠? 그럼 주가 조작을 하는 놈이 누구야? 네? 소위 말해서 그 작전 세력? 네. 그게 누굴까요? 그게 일종의 마켓 메이커 역할도 하면서 조작 세력이니까 불법이죠. 여기서는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 낚이는 사람들이 코인 쪽에서는 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도 낚이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좌우지간 그런 식입니다. 자, 넘어가고 이런 식이죠. 정말 쓸데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거래량이라고 해서 우리가 구글에서 검색해서 나올 수 보게 되는 그런 글들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복잡해지죠. 이걸 공부해야 돼 말아야 돼부터 시작해서 그런 암울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방금 보신 링크가 여기니까 교과서에서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저런 거 그냥 싹 한번 읽어보고 예전엔 저랬구나 라고 생각을 해두신 뒤 싹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지금은요, 네, 그냥 막 거래량이 올라오면 마켓 메이커가 있구나, 그냥 존재 유무 정도만 알 수 있는 거다. 그럼 마켓 메이커가 뭐냐? 옛날도 최근 한 20-30년 전, 그 정도만 해도 국가가 마켓 메이커 역할을 하고 또는 증권사가 직접 하고 개별 주식인 경우에 개인인 경우도 있었다. 이게 아까 전에 그 개인이 뭐겠습니까? 작전 세력. 그러나 이 작전 세력을 다 쥐잡듯이 잡아내는 또 그 컴퓨팅 시스템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들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결국 금융감독원에서 얍! 하고 잡아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런 작전 세력들은 다 작사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화폐가 너무 많이 풀려서 어떤 한 주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버렸고, 그래서 이 시장은 대자연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작전 세력 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가총액이 뭐 한 1조 짜리 회사가 있어요. 시가총액이. 근데 이 1조짜리 회사의 값어치를 올리고 싶으면 뭐 지금 주가가 한 5만 원이야. 5만 원. 그러면은 현금 15조를 들고 있는 사람이 이 회사를 그냥 5만 원짜리를 그냥 있는 닥치는 대로 다 사버리면 되잖아. 그러면은 5만 원이 10만 원 되고 10만 원이 20만 원 되는 건 금방이죠. 이런 게 가능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현금을 15조 정도 갖고 있는 사람, 지금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게 150조의 현금, 현금 보유만 150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1조짜리 회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맘만 먹으면 가격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왜 안 할까? 그렇게 쉽게 버는 법이 있는데, 바로 마켓 메이커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아시겠어요? 마켓 메이커라는 놈이 시장의 공정성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원래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런 의미로 이 스페셜리스트가 마켓 메이커, 시장을 만드는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마켓 메이커, 말 그대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켓 메이커예요. 응? 만약에 한 어떤 A란 주식이 기껏해야 한 5천억짜리 회사예요. 근데 현금 5천억 넘게 갖고 있는 중국 사람들도 있고 미국 사람들도 있고 중동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이 회사를 가지고 얼마든지 외국인으로 들어와서 갖고 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원래는 마켓 메이커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호객 행위를 하게끔도 만듭니다. 즉 우리 주식시장을 하나의 대중들이 봤을 때 기웃기웃거리게 만들어야 되죠. 우와, 야 하면서 이렇게 찾아가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응? 돈 된다. 돈. 이게 뭡니까? 곧 카지노처럼 보이게끔도 해야겠죠. 그래야 개미들이 들끓는 도박판이 만들어지고 얘네들에게 손님들이 오면 쭉쭉쭉쭉 빨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죠? 제가 이전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전문 기관들도 마켓 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관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회사죠. 회사는 돈을 벌기, 이윤 창출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윤을 창출하려면 그 조건이 뭡니까? 세금을 내야죠. 그러면 또 국가랑 내통을 하게 됩니다. 한통속이다. 그죠? 그런 관계에 놓여 있다. 제가 그래서 이 강의 금융 시스템과 금융 시장을 쭉 강의를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잊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본은 뭡니까? 네. 대중들이 월급을 받죠. 그러면 이 대중들에게 재테크를 해야 된다고?
막 강조를 합니다. 누가? 기관이. 그리고 그걸 누가 허용했어요? 국가가. 그런데 이 대중들은 월급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또 기관이죠. 그것도. 왜냐하면 회사니까. 회사들에게. 그러니까 회사는 이윤을 창출해서 월급이라는 거를 대중들한테 주고, 이 대중들은 일단 먹고 사는 데까지만 쓴 다음에 잉여자금, 돈을 남기면 옆에서 또 채택하세요, 돈을 불리세요 라고 해서 카지노로 꼬십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다시 돈을 넣게 만들죠. 그러면 누가 먹어? 다시 기관이 먹고, 이 기관은 다시 월급으로 대중들한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사슬고리, 이 먹이 사슬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바로 개, 돼지, 레밍들입니다. 계속 노동만 하다가 모은 건 없고 이제 쭉쭉 빨려가끔 하는 새로운 통치 수단. 얼마나 사람을 안 때리고 안 패고 일을 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 아닙니까? 그래서 월급이 마약이다 라는 말이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다 옛말이고 넘어가기 전에, 원래 마켓메이커가 이렇게 좀 나쁜 의미로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뭘 해야 되는지는 이 3번 다음 챕터에서 얘기할 거고,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에서 얘기할 거고, 그 전에 이놈의 마켓메이커가 굳이 예를 들면 아까 치킨 같은 경우에는 마켓메이커를 풀지 않아도 소비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어요. 둘이 알아서 이 치킨을 잘 팔고 돈을 줘. 그죠? 시장이 잘 돌아가. 그 결과 BBQ 같은 애들이 득세를 하고, 교촌 치킨, 교촌 이런 잘 나가는 회사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굳이 왜 이 마켓메이커가 거래를 계속 체결시키려고 들는 건가? 아까 설명했던 그런 그 통치 수단으로서 말고, 왜 그럴까? 그런 것들을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 레포 얘기가 지금 잠깐 나오는데, 요거를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그냥 혹시라도 강의를 듣다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단톡방이 있으니까 거기서 질문으로 커버를 하겠습니다. 이 레포 개념에서 지금 검색을 해보십시오. 단기체인데 이것에서 누가 마켓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거까지 설명할 시간이 이 강의에서는 없네요. 그리고 좀 깊어지는 것 같아서 요거는 또 따로 금융의 정석 채권 시간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라. 예. 자, 다음. 이제 이게 제일 정석적으로 또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켓메이커가 원래 본연이 뭐냐, 뭘 해야 되는 놈이냐. 결론은 당연히 이거죠. 네,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건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 시장을 구축해서 경제를 돌려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 그러나 지금은 시장을 장악한 기득권들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 또는 인공지능들에 불과하다. 마켓메이커들이 현재 2020년 현재 얘기입니다. 현재 2020년 현재는 꼭두각시 아니면 꼭두각시 누구? 네, 연준이죠. 그리고 인공지능 누구? 네, 알고스입니다. 전부 스톡마켓 스쿨 정기 교육의 프로그램에 전부 설명되어 있는 놈들이죠. 연준과 알고스. 마켓메이커가 누구인지 드러나버린 시장은 반드시 몰락한다. 자, 제가 설명했죠.
두 놈이라고 드러났죠. 네, 반드시 몰락합니다. 무조건.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은 오로지 연준만을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 되어버린 것을 누가 알아요? 네. 마켓 테이커들이 알아버렸어요. 응? 정보의 비대칭이 아니잖아. 그죠?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뭐 얘네가 마켓 테이커들 개미들한테 돈을 줄 거예요? 아니죠. 그럼 마켓 테이커들이 얘네들한테 돈을 줄 거예요? 돈을 빨려줄 거야? 아니죠. 마켓 테이커라고 시장 참여했던 사람들은 시장을 떠날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몰락하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시장이. 망해가는 거죠. 그래서 레포 같은 거를 하는 겁니다. 응?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서 메꾸고 있는 거라고요. 가지마. 이렇게 주식시장이 좋은 거야.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 끝없이 오를 거야. 오를 거니까 계속 돈을 넣어줘. 개미들아, 제발. 이라고. 아시겠죠? 현재 상황이 다 이해가 되시리라. 네, 시장을 이렇게 읽는 겁니다. 자, 보통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계획된 이 주가 조정, 그러니까 오르다가 또 이렇게 내릴 수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 구간을 이제 조정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 산을 올라도 힘들지 않으면 그게 정상입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껴야죠. 내가 마약을 하고 올랐구나,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차라리 맞을 때 빨리 맞자. 그래서 계획된 조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실제로. 계획된 조정과 계획된 금융정책, 보통 통화정책이라고 하는데 금리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금리정책이라고 합니다. 이건 또 금융의 정석, 아마도 역시 채권 편에서 나오겠죠. 이 통화정책, 금리정책 등으로 장기적인 시장의 방향을 원하는 대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원래 마켓 메이커들이 하는 일입니다. 즉 아까 얘기했던 마켓 메이커 중 하나, 연준, 얘네가 그 일을 원래 했어야죠. 그래서 얘네들은 뭘 할 수 있어요? 공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합법입니다. 마켓 메이커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시장을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합법입니다. 그리고 우린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반드시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행해야 되고요. 그래서 신뢰도, 신용,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왜? 공개 시장 조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으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말을 바꿔, 지금. 응? 제이 파웰이 현재 2020년 현재 연준 의장입니다. 그런데 얘가 이랬다 저랬다 한단 말이야. 역사상 있지도 않았던 말을 바꾸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즉, 이 신뢰와 신용이 사라져버려서 더 이상 얘네 말은 믿을 수도 없고 얘네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으니 그냥 야, 니네 아무것도 하지 마. 너희는 쓰레기야. 그냥 JP 모건,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이런 애들이 뭐 시티은행 가서 우리가 지금 채권을 마구 찍을 거야. 응? 이게 래퍼입니다. 그러니까 니네는 무조건 사. 알았어? 닥치고 사. 그냥. 너희들 말을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 너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우리가 채권 찍으면 무조건 사. 됐지? 그런 얘네들은 네.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과연 내일 되면
싫은데 이럴 수가 또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대혼란인 상태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제 교과서에. 자, 지금은 분열되고 통제 불능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은 새로운 질서를 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대안도 현재는 없기 때문에 레포로 밑빠진 독을 메꾸고 있는 것. 네, 지금 대안이 없어요. 방금 설명했던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네요. 네. 지금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 금융 재벌들이 뭐라고 합니까? 페드에게 야 하지 마. 지금 뭐 어떻게 기준이 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3개월짜리, 아니면 한 달짜리, 이런 거 채권을 찍을 테니까 니네 무조건 사. 알았어? 한 달 뒤에 다시 딴 걸로 바꾸자. 갈아타자. 우리 또 한 달 뒤에는 또 한 달짜리를 찍을 테니까 그때 또 사.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에 이 한 달짜리 돈을 굴려가지고 이자를 튀긴 뒤에 다시 니네가 사는 것을 갚을게. 이 짓을 계속 반복하는 게 바로 레포의 진실이다. 이거는 뭐 좀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면. 본연의 목적과는 지금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지멋대로 가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다음. 자, 방금까지 현실 세계의 마켓 메이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죄송. 안 꺼냈군요. 자, 방금 이 페드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그쵸. 이 잠시만요. 자, 지금까지 현실 세계에서 마켓 메이커를 조금 디테일하게 알아봤습니다. 누굽니까? 페드죠. 다른 건 볼 것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무슨 뭐 애플 주식을 띄우는 놈, 뭐 아니면 삼성전자를 띄우는 놈, 뭐 외국인이 주체인가, 뭐 기관이 주체인가, 아니면 뭐 연기금,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막 누가 마켓 메이커를 하고 있는가,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래서 결국 누가 주도주의인가, 막 이런 것들이 중요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유동성 장세가 지금 마지막 말기 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페드 연준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태. 근데 이게 노출이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현실 세계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 자, 그러면 이분한테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인터넷 세계에서의 금융, 지금 뭐 단어가 없는데 인터넷 파이낸셜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IFS? 그럴듯한데요? 자, 인터넷 세계에서의 마켓 메이커 뭘까요? 인터넷 통화가 뭡니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한
여러 알트코인들이 있습니다. 다 쓸모없죠? 그죠? 얘도 쓸모없고 얘도 쓸모없습니다. 이걸로 말 그대로 빵 하나도 사 먹을 수가 없는 세상이죠. 그죠? 오로지 현재는 아직까지는 이 모든 것이 다 투기의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이나마 지금 결제를 점점 비트코인으로 받으려고 하는 여러 사이트들이 있고, 저도 사실 그 시도를 하고 있지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그리고 또 환전하는 것도 귀찮고 해서 지금은 불편해서 안 쓰고 있을 뿐이지. 그러나 결국에는 그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죠. 왜? 뭐 때문에? 블록체인 때문에. 이 블록체인 때문에 이게 이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신용, 신뢰, 절대 깨지지 않으니까. 예. 이것 때문이죠. 근데 이거 지금 문제가 뭐냐? 예, 트러블은 스피드죠. 그리고 볼렌티, 그러니까 변동성. 비트코인 가격에 따른 너무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현재로서는 불편하다. 자, 아무튼 인터넷 세계의 마켓 메이커가 지금 존재하는가? 그럼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가? 그럼 우리는 무엇을 예측해야 되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가 아니라 전 챕터에서 전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현실 세계는 대응, 그리고 이 사이버 세계, 인터넷 세계는 예측. 그죠? 대응에 베팅하는 세계가 지금 현실 세계고, 예측에 베팅하는 곳이 바로 인터넷 세계입니다. 둘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제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터넷 세계를 바라보고 예측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비트맥스와 같은 거래소의 존재들이 늘어나고 또는 걔네들끼리 규합하고 통일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CME, 시카고 거래소, 나스닥, 그다음에 옵션 거래소, 이런 것들과 같은 형태로 대형 거래소로 몇 개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죠. 인터넷 세계에 새로 출몰한 이 거래소들은 국가의 규제나 법을 따르지 않고 있으며 이미, 그죠? 현실 세계에 존재했던 이 금융시장의 모든 장점들만 모아서 거래소를 프로그래밍 해놓았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할 필요도 없는, 이제는 심도, 폭, 즉시성, 체결성 이딴 것들, 이런 트레이딩 시스템에 관련된 트러블이 없다. 사실 없다고 썼지만 없어질 거다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트맥스 같은 경우에도 오버로드라는 게 있죠. 이게 즉시성이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네. CM이나 나스닥이나 CBOT나 이런 데서 보장해 준다고 하지만 사실 초대형 폭락이나 9.11 사태 같은 거 터지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거기도 오버로드 걸립니다. 네. 그러나 비트맥스 같이 이 CME급, 그러니까 국가관리급으로, 거의 국가급으로 움직이는 그런 놈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거래가 몰리게 되면 문제가 좀 발생하기도 하죠. 자, 아무튼 계속 가보겠습니다. 현재 문제는 마켓 메이커라는 이 존재들이 이 비트맥스 얘네들이 혼자 다 해먹고 있다는 거지. 지네가 거래소 주인이자 마켓 메이커도 지가 하고 있어. 그리고 그게 한 개인 소유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군지 몰라. 네. 따라서 인터넷 세계의 화폐인 이 암호화폐라는 것이 새로운 금융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마켓 메이커가
별도로 보증을 서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도 나도 서로 군웅할거 하는 중. 삼국지에서 이제 유비도 조조도 뭐 공손찬, 원소, 유표, 동탁 이런 애들이 다 지가 이제 천하를 먹겠다고 들고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군웅할거라고 하죠. 예, 바로 그겁니다. 너도 나도 다 비트맥스가 되겠다 이거지. 응? 왜? 지금까지 설명한 이 두 가지 관점. 현실 세계는 끝났어. 그리고 인터넷 세계에서는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가 대세가 될 거야. 그러면 이걸 누가 차지하니? 누가 CME가 되느냐? 응? 누가 이 인터넷 세계의 CME가 되고 누가 나스닥이 되고 누가 옵션 거래소가 될 거야? 내가 이걸 차지하겠어. 라고 싸우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인터넷 세계의 금융 현실입니다. 자, 생각해보기. 자기 자신을 잘 안다라는 가정하에 이러한 춘추전국 시대에서 가장 크게 벌 수 있는 선택은 뭘까요? 그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기나 하나? 라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쵸? 벌써 지금 이 5번째 챕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 많은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됐죠. 그냥 미국 시장에서 ES라고 하는 S&P 500 이것을 상승에 베팅하느냐, 뭐 하락에 베팅하느냐 이런 선택도 가능하지만 이 인터넷 세계에서 어떤 거래소가 남을 것인가, 그리고 알려져 있는 그 거래소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빗썸이면 빗썸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이름이 뭐였더라? 하여튼 회사가 있고 그 회사의 주식을 내가 사야지. 이것도 하나의 투자가 될 수 있죠. 인베스팅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추천하지 않지만 절대로. 네. 그리고 굳이 투자가 그런 HTS에서 이 매수 버튼과 매도 버튼을 눌러야만 트레이딩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 세계의 새로운 질서는 이 구닥다리식 HTS를 활용한 매수, 매도 이런 형태의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가 출몰한다. 네, 그렇게까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새로운 형태가 뭐다? 그것이 바로 박숭세와 투기꾼들이죠. 뭐 이거는 설명을 하려면 복잡하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증권 거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거기서 매수 버튼 누르고 매도 버튼 눌러서 돈을 따고 잃고 하는 이런 구닥다리식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죠. 그죠? 하지만 세계가 이분할이 된 이후부터는 굳이 이 방법이 아니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게 많고 여러분들이 창조해낼 수 있는 일종의 네온 제네시스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설명해 드리고자 제가 이 강의를 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창조주 신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네요. 꼭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이기도 하고. 자, 좌우지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켓메이커라는 게 이렇게 존재한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이 다음에 다가올 시장을 예측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장을 대응을 가는 방법을 열심히 연구해서 배우고 공부하면 되죠. 그 시장에서 자기가 난 이게 더 맞는데 나한테? 난 이걸 이게 더 편해. 마음이 편해. 그럼 여기서 하는 거고. 야, 나는 그래도 새로 맞게 될 세상을 너무 호기심이 넘치고 그게 궁금하고 나 그걸 예측하는데 난 베팅하겠어 라고 하면 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은 정말 선택의 폭이 넓은 상태인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 챕터 5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챕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